어느 날 깊은 밤,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가 늦은 과제 제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마을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수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오직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과제 제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평소처럼 브라우저를 열었고 서울에 위치한 대학 서버에 접속했다. 그런데 로그인 화면 대신 낯선 창이 하나 뜨기 시작했다. 화면은 낡은 종이 위에 피로 쓰인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진실을 보려면 클릭하시오 라는 문구였다. 호기심이 강한 민수는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며 모니터 화면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민수가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낀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사진들이 연이어 나오고 민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집 내부 모습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듯 집안 곳곳에 사진과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심지어는 그의 방까지. 카메라가 설치된 적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공포심은 배가 되었다. 민수가 두려움에 휩싸여 컴퓨터를 끄려고 하려던 그 순간 화면에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 안에는 지금과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민수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민수는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화면을 응시하고 화면 속의 민수도 두려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 자신 뒤로 검은 형체가 스르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놀라움과 공포의 민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한 민수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민수에게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다. 방 밖으로 나온 민수는 숨을 고르며 불을 끄고 베란다로 다가갔다. 하지만 베란다 창에 비친 그의 뒷모습에는 무언가가 보였다. 검고 실루엣만 보이는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윤곽이 흐릿하고 눈, 코, 입이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존재였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베란다 문을 닫고 문지방 위로 등을 기대었다. 민수는 그날 밤 더 이상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 그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되던 두려움의 불안감마저 커져갔고 그 이상한 웹사이트의 정체가 뭔지 파헤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까운 컴퓨터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고 사람들은 그가 이야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웹사이트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러 댓글 중 유독 한 사용자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플래시, 깜짝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며 그것에 접속한 사람들의 정보가 수집되는 정체불명의 사이트라는 것을 알아냈다. 민수의 경험담은 급속도로 퍼지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는 경고로 이어졌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날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웹사이트의 정체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도시전설로 치부하고 말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웹사이트의 깊은 곳은 풀리지 않은 비밀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나 마을 입구에 자리한 오래되는 옛 저택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그 저택은 수십 년 전부터 귀신의 집으로 불렸고 그 안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내 친구 경민이 그 저택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은 낡고 삐걱거려서 큰 소리를 냈다. 그 순간부터 싸늘한 한기가 우리를 감쌌다. 첫 번째 방은 과거의 웅장함을 잃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갑자기 경민이 이거 봐 라고 외쳤다. 그는 사진 중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지나온 복도를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복도 끝에 뭔가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두 번째 방은 넓은 응접실이었다. 방 한켠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먼지가 쌓인 건반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경민과 나는 겁이 나서 그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쾅 닫혀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 안의 거울에 무언가 나타났다.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빈손으로 거울을 쳐 부수려 했지만 거울은 전혀 깨지지 않았다. 여자는 점점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듯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거울에서 섬뜩한 소리가 났다. 죽을 힘을 다해 문에 몸을 부딪히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고 여자의 모습도 거울의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 저택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경민은 그날 이후로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나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 경험을 잊어버리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고 새로운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본 여자의 모습과 물컹거리던 거울의 소리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집은 왜 그렇게 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 그 질문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담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학교에 얽힌 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중학교는 오래된 건물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학교를 둘러싼 무서운 괴담들이었습니다. 특히 4층 여학생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마치 도시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4층은 다른 층과는 조금 다르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유난히 긴데다 어째선지 천장은 낮게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으며 늘 형광등이 깜빡거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학생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던 수민이는 문득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하나하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모두들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4층 화장실로 혼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도 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민이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밖에서 누군가 씻은 손을 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소리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외투를 갖추는 식으로 그녀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왔지만 거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비치는 자기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 수민이는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뒤로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끄는 쎄한 느낌이 들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손잡이를 돌리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그녀는 다시 한번 발악하며 힘주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문이 갑자기 열리며 수민이는 마치었던 힘에 의해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밖으로 나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어두워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그녀를 괴롭히던 화장실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수민이는 단 한 번도 그 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믿어주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경험을 겪은 몇몇 친구들만이 그녀의 이야기에 조금 공감할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4층 여학생 화장실에서의 이상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소리와 그림자를 봤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널리 퍼져만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그 학교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화장실은 아무도 혼자 가지 않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이 오래된 학교 건물과 관련된 무언가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학교에 오래된 공간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꼭 두 눈을 부릅뜨고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결코 혼자 가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은 건 대학교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 혜진이에게서였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밝은 성격이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시작된 이야기였죠. 혜진이네 가족은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꽤나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낡아가고 있었죠. 가족은 여러 차례 이사를 고려했지만 멋진 가까운 공원이 있고 학군도 좋았던 탓에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한여름의 어느 날 밤 혜진이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잠을 청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녘 즈음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는데 처음에 그녀는 그저 어딘가 헐거워진 나무가 우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혜진이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리는 마치 바로 자신의 침대 아래에서 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다 못해 전등을 켜고 침대 아래를 확인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모두 그녀가 꿈을 꾸고서 착각한 것이라며 웃어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같은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상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착 돋아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혜진의 간절한 요청에 그녀의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혜진 이 냄새 맡아봐 엄마라고 했을 때 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침대 아래를 다시 확인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소리와 냄새는 간헐적으로 혜진이의 방에서 나타났고 결국 가족들은 집 어딘가에 동물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 집 전체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의 동생 역시 그 소리와 냄새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은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갔고 결국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혜진이는 집에서 우연히 오래된 가구의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예전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헝클어진 글씨로 써내려간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쓴 것이었고 그 글 속에는 자신이 어린 딸을 두고 미안하다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느 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그 일기장의 존재와 그 속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는 돌아오지 않은 그 소녀의 절규였던 것일까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도 혜진이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잊지 못했으며 가끔 밤에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혜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 아파트를 지나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곤 합니다. 가끔 그 소녀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곤 하면서요.